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18%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0.80으로 한 0.6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참 따분했죠. 상당히 지루했는데 어제 이제 급등을 갭 상승 급등을 만들고 오늘은 또 급락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어제처럼 횡보하는 그런 모습. 장중에 이제 오버나이트 하지 않은 경우라면 참 장중에 매매하기가 너무 거북해요. 그래서 사실 매매가 정말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이제 베팅을 하고 관망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개파락하고 좀 여기서 좀 매수 고민을 했는데 매수를 뭐 잘못 들어갔다가는 조금 곤란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 외국인들이 초반에 이제 매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다가 분위기 보니까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고 해서 좀 올라갔을 때 분할 숏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 공간하고 여기 이 공간 이제 3분할 해서 숏 관점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두 개 정도 체결이 됐어요. 이제 3분할이면 3분의 2가 이제 체결이 돼서 이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오늘처럼 하루하루 어떤 매매 관점, 당일 트레이딩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오버나잇을 안 하는 구간이고 이제 당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당일 이제 관점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그래서 쇼 포지션을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포인트도 이제 청산 포인트까지 찍어드리고 그다음 여기서 단 하루 정도 매수 포지션으로 좀 최저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꼬리 잡기 쇼 포지션을 좀 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쉬었고 이제 오늘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사실 그 안에서 변동성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루즈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와중에도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파생반 분들은 이렇게 또 시원하게 수익도 좀 내주셔서 좀 뿌듯했다라는 모습. 예, 그런 말씀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달 수익 4천 이상 났다라는 분, 그다음에 이제 지수 3년 공부하고 이제 중사님과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많이 올라온다. 제가 바라는 바죠. 저의 관점에 100% 의존하지 마시고 참고하면서 스스로의 관점을 이제 보태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시너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100만 원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매매 종료하면서 137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마무리 지었다 100만 원 또 수익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 수익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주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270만 원 정도 수익 올려주신 분들.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뿌듯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뭐 결론은 뭐 지금 잭슨홀 미팅의 우려감과 뭐 기대감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참 중간에 끼어가지고 급등으로 시작해서 뭐 급락으로 출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양매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양매도를 이제 구축을 한 것을 수익을 보고 있죠.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이 반등 추세인데 살짝 여기서 지지받고 어긋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반등 추세대를 새롭게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되기 시작하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을 끄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 그러나 변동성은 곧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이따가 여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거 밑에 후반부에 올려져 있긴 한데 외국인들과 이제 금융투자가 어쨌든 강한 변동성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건 어제도 영상에서 언급드렸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영상 어쨌든 개인들은 여기서 묶여 있기를 원하고 좀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이제 변동성을 원한다라는 생각에 좀 있으면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현재 시장의 특징 및 긍정적 요소와 현재 시장의 부정적 요소, 부담 요인 뭐 이런 걸로 나눠 가지고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8월 10일쯤에 제가 2주 전쯤에 이제 톡방에다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뭐 지울 거 지우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약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제가 적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것 위주로만 좀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둘씩 점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시장의 특징 및 긍정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선물 매도량이 많은 만큼 요거는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많은 만큼 한 번 환매수로 결정을 지으면 외국인들도 빠른 태세 전환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할 때 급격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7월에 교체됐습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에서 이제 판공성 체제로 교체되었는데 그 교체됨에 따른 정책 변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동안 중국인들이 이제 저축률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코로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금융정책 변경된 것을 보면 소비 쪽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일 항공길까지 다시 열렸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기 침체 우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경기 우려는 과거에 대한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적에 대한 뭐 이제 책임을 좀 지고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시장 하락으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앞으로 튼튼한 상태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정책은 현재 호적제를 폐지하고 도시 분산화 정책을 통해서 건설 경기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방어에 따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고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이 만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경기 침체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즉 예전에 시험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게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지금 옛날에 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진 것, 즉 성적표가 나오는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방어할 수도 없어요. 일단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이 일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뭐 그러면서 이제 일부 부동산 회사의 몰락도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나가고 나면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제약 섹터의 도약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여기 보시면 과거에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인데 여기 2015년도에 중국자 랠리가 있을 때 한번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죠. 그 다음에 한계점을 만든 지점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요. 이 저항대를 2018년 초반 2017년 말부터 18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강한 바이오 장세가 나오면서 그때 돌파를 강하게 했었죠. 상승을 크게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지소미아 그다음에 코로나를 쭉 거치면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코로나 장세를 만나서 다시 한번 올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22년도, 23년도 하락장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또 제동이 걸렸어요. 자,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가 뭐죠?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해서 다시 지지를 만들고 그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되고 지지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밑으로 이제 강하게 뚫리면 정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포스코와 에코프로로 쏠렸던 자금들이 나중에 이제 빠지면 분명히 코스닥에서 왜곡된 것이 바로잡히면서 시총의 공백이 생겨요. 그 시총의 공백을 메워줄 거의 가장 중요한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그쪽에서 채워줄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탁금이 다시 늘지는 않지만 이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성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초반에 이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계좌가 새로 생성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졌죠. 그때 막 영희 엄마, 철수 오빠 누구나 주식과 무관했던 사람들, 주식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들까지도 계좌를 트고 매매를 하던 그 시절, 동학개미 운동, 삼성전자 막 추격하던 그 시절,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 22년, 23년 하락장에 다 이탈했습니다. 취약한 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 하락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과정을 모두 겪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입니다. 어지간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시장을 버티고 이겨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성인 상태죠. 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쓰고 테마주 할 땐 테마주도 해주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하락에도 최대한 받아주면서 방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산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크게 급락을 잘 안 합니다. 받아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만이 아니라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자산 운용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다, 대기 상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환율이 1240원에 대해서 방어가 확인됐다. 제가 지난번에도 1240원이 되면은 좀 방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죠. 현재 시장의 특징 및 위험 요소, 이제 부정적 요인인데요.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핵심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9월물, 외국인들의 9월물 매도 자금했다가 GPS를 한번 달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5조 원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해서 외국인들 200억 순매수로 보였는데 진짜 개입 없었습니다. 매수로 개입하지 않았고 매도로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적된 5조 원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폭탄이 대기 중인 상태이고요. 요게 이제 12월무로 롤오버를 하더라도 시간을 끄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탄이 제거가 돼야 될 거다. 폭탄이 터지거나 제거가 돼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것을 대변하는 이제 테마주 위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를 비롯해서 오늘은 이제 오염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맥신 잠깐, 양자암호 잠깐,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있으면 생길 이제 정치 테마주, 총선주죠. 이런 것들 토대로 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그 불안한 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스닥 참 변동성 큽니다. 변곡점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심한데 그 때문에 우리가 갭상승을 크게 보였다가 다음날 또 갭하락을 크게 보였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거는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커서 그거를 다시 우려감, 공포감으로 좀 금방 또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이번 주가 상당히 변동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 모습도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든 확대가 될 가능성. 자, 그리고 나스닥 베팅 참여자들의 변심이 빠릅니다. 지금 뭐 상승 하락, 개인들이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롱 포지션으로 바꿨다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즉 가볍습니다. 지금 시소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소의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반반인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가볍게 왔다 갔다 해요. 금방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하고 보통, 대중들하고 보통 반대의 경우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 배팅을 하루하루 넘나드는 상태, 좀 불안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빼먹을 수 없죠. 중국 증시의 불안감.
벽개원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일부 물갈이가 진행 중이다. 상해종합 증시가 3,000포인트를 한번 이탈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000포인트 이탈 조짐이 좀 보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죠. 중국 증시는 과거 6년간 외국계 자금들이 바닥에서만 유입돼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에서는 자꾸만 팔려고, 더 좋은 가격에 팔려고만 하고 자꾸만 아래 부근에서 매집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JP 모건 등이 이런 자리들을 공략해서 누적돼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높을 때는 자꾸만 매도로 유인을 하고, 낮을 때는 사람들을 공포감에 몰아붙인 다음에 자신들이 물량을 담으면서 다시 터닝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6년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는 추세적으로 이제 3,000포인트 아래 정도가 되는데, 그 아래에선 다시 한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어쨌든 지금 불안 요소는 거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 어차피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파생반에서만 주로 다루던 내용이었는데, 뭐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옵션의 프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옵션은 이제 변동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옵션의 가치, 옵션의 프리가 높다, 옵션이 높게 평가받는다, 즉 변동성의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에 투자, 변동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 곧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변동성은 하락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한번 잠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흐름이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바로 이런 지점들이었는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했고, 지금도 다시 바로 올라줘야 될 상황에서 자리를 다시 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올려주고 이 자리 한번 찍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머무는 거, 변동성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올라왔고요. 이 자리가 올라가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치료적으로 좀 살펴보면, 만기까지 오늘이 15거래일 남은 날이에요. 오늘 종가가 이제 잔존일이 15거래일 남았었는데, 9월물이 요 전에 한 4개월, 9월, 8월, 7월, 6월, 5월까지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이번 포함해서 5개월 정도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15거래일 남은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8월 25일이 옵션 등합에 대해서 8.80, 옵션 등합이 지금 8.8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달인 8월물은 7월 21일이 15거래일 남은 시점이었는데 7.95죠. 자, 요게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언제냐면 요게 7월 21일이면요. 좀 지저분해 하죠. 좀 보이는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제가 연결 선물로 좀 볼게요. 저는 이제 익숙하지만, 자, 연결 선물로 보면 이제 8월물 7월 21일이면 요 자리입니다. 여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7.95 모습을 보였고, 좀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어요. 15거래일 현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물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에는 자, 요 위치네요. 여기 요 정도 부근에서 있었고, 결국에는 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자리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6월 23일 7월물에는 7.42, 지금보다 분명히 등합이 낮습니다. 같은 잔존일이었을 때 좀 낮죠. 6월물도 7.59로 셋 다 6월, 7월, 8월 모두 7포인트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6월물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은 여기 구간이네요. 여기 구간, 이제 상승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급락이 아니었죠. 뭐 이때는 이제 5월 17일 6월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등압과 관련이 있는 급 변동성이 보이는 때는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물에는 좀 다소 높았습니다. 4월 19일에 만기가 짧은 특징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 만기가 짧았어요. 이제 그 구간이 짧았다라는 거, 4주차일 때는 가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9일이 이날이었습니다. 요날. 근데 이제 옵션 프리가 9.06으로 등합이 좀 다소 높게 종가에 끝났는데, 그 뒤에 급락이 나왔죠. 변동성이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 15거래일 남았을 때 8.80입니다. 이때랑 비슷해요. 급격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랑 비슷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토대로 조만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보통은 이제 하락으로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건데, 등압은 매일마다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정상 프로세스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3, 4일 이상으로 그게 길어지면, 프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수일 내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라는 게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 사항이니까 무조건적으로 1대1 매칭이 돼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약간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거죠.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도 단기 변동성 확대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물론 옵션의 경우 이제 선물이 가세하면 하방으로 그냥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신용잔고가 20조 원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계속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신용잔고가 몇 달째 지금 2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게 좀 뇌관이 돼서 터지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1조 원 정도 이상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안 줄어드네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신용잔고가 담보 비율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용 담보 비율을 건들고 반대 매매가 연속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7월까지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쏠리면서, 포스코의 자금이 쏠리면서 거기에 따른 단기 예탁금 증가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중단됐죠. 그래서 예탁금 증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자금의 유입이 중단됐다라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로, 국내 가계 대출에 따른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죠. 시중은행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산 축소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 동결을 계속하면서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미 금리 경차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로서 6,000시간에 달하는, 두 계정에서 6,000시간에 달하는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거의 아프리카 TV 마지막 방송 하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월요일부터는 유튜브로만 통합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